네, 안녕하세요. 어제 한번 찍어보니까 이게 화면이 그 세로로 찍다 보니까 좌우가 이렇게 완전히 딱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포지션을 바꿔봤어요. 어제는 이제 제가 맨 처음이니까 횡설수설이 심해도 너무 심했네 싶더라고요. 다시 봐도. 그리고 목소리도 좀 지나치게 작았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오늘은 그래. 제가 게임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뭐 게임 쪽 공부도 해봤었고, 물론 취직은 못했지만 그쪽으로는. 뭐 그래서 한번 다뤄보려고요. 게임 중독. 정확히는 게임 중독인데 좀 더 이번에 좀 더 깊숙이 파고들어서 좀 더 본질적인 마약 중독, 약물 중독, 뭐 의존증 그리고 그와 연관된 게임 중독 여기까지 그냥 얘기를 해보려고요. 일단 그래서 좀 장황해질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하는 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이게 설명을 제가 잘 끌고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예. 그래서 뭐 그래도 좀 들어오기 편하게 하시려면은 결론부터 짧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결론은 제가 내리고 싶은 결론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제 개인적으로 느끼고 공부하고 배운 걸로 결론을 내자면, 사실 게임 중독은 없으며 엄밀히 말해서 약물 중독, 마약 중독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보편적인 행동 의존증이다. 뭐 행동 의존증이라는 이제 단어가 학계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그렇게 나름의 정의를 내렸어요. 우선 링크를 그 영상에다가 걸 건데, 이제 요한 할이라는 약물 관련돼서 이제 연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 연구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가 마약 중독에 대한 실험 데이터나 이런 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하시면서, 이거는 실제로 중요한 거는 약물의 중독성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을 중독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단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부적인 거를 살짝만 얘기할게요. 자세한 건 이제 영상 들어가서 보시면 되시니까. 링크 타고. 옛날에 마약 중독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당연히 생질을 이용해서 연구를 하죠. 뭐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마약을 중독시킨 다음에 뭐 반응을 보고 이런 연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생질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생쥐 한 마리를 박스 안에 그냥 고립된 박스, 좁은 박스에다가 놓고 물하고 마약만 딱 준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마약 중독이 돼서 헬레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뭔가 이상하죠. 인간으로 바꿔봐요. 좁은 공간이에요. 물론 아예 못 움직일 정도로 좁은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갇혀있는 공간에서 음식은 뭐 매일 나오겠죠? 그런데 물하고 마약하고, 그러니까 물, 술, 밥 이렇게만 준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없어.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허허벌판,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철창 안에 가둬놓고. 사실 그런 상태면은 뭐 마약이 어쩌고 이전에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이미 사람이 제정신으로 있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생쥐조차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중에 좀 이상한 걸 깨닫고서 실험을 좀 바꿔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한 할이라는 분이 말씀하기로는 실험 바꾼 내용이 그 쥐를 위한 테마파크도 만들고 그리고 친구 쥐도 만들고 뭐 그렇게 해놓고서 그 다음 물하고 마약을 갖다 놨다는 거예요. 물하고 마약이 섞인 물하고. 그런데 그 결과 생쥐들이 마약을 전혀 입에 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랑 비슷한 일이 베트남 전쟁 때 있었다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베트남 전쟁 때 우리 그 미국인들도 많이 참가를 했었죠. 미국 청년들도. 근데 그 중에서 한 20%, 그러니까 숫자로 한 수십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헤로인에 중독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헤로인이라는 게 우리가 알기로는 어마어마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죠. 사실 대마 관련된 논란도 있고 하지만 대마초는 애들 장난이에요. 헤로인에 비하면. 지금 좀 검색하고 있는데 저도 다 외우고 다니는 거 아니니까. 헤로인. 헤로인이 그러니까 모르핀급이죠. 모르핀급이고, 모르핀급이라는 건 결국은 죽어가는 사람도 지금 안 아픈데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마약이라는 거예요. 사실 잘못 먹으면 뭐 다른 것도 그렇긴 하지만 잘못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요. 헤로인 원료가 뭐였더라? 이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편보다 센지 윈지 RNG가 헷갈리네요. 아편보다 센지 윈지 RNG도 헷갈리는데 확실한 건 결국 밀리지 않죠. 아편 전쟁이라는 게 났었는데 중국에서 그 아편 전쟁에 비해 아편 전쟁에서 나왔었던 그 아편에 비해서도 얘가 절대 약한 약이 아니에요. 그런데 수십만 명이 중독돼 있었는데 매일같이 했었는데 미국에 딱 오니까 80% 이상이 그냥 나와버려. 뭐 말이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약의 그 이미지대로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약이라는 건 한 번 하면 그냥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중독되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쉽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끊어버렸다? 참 기묘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사회적 단절에서 중독 현상이 일어나는 거다. 근데 사실 이게 맞나 아닌가에 대해서, 맞는가 틀린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더 연구가 필요해요. 다른 분들은 또 이제 다른 의견을 내시는 학자분들 이런 분들이 있을 거고. 다만 저는 한국에 그 넣어서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저게 맞는 걸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저분의 말씀은 결국은 이제 인간이 관계 같은 게 단절이 되고 혼자가 되고 고독해지면서 그에 따른 반동으로 어떤 물질이 됐든 뭐 돈이 됐든 아니면 뭐 술이 됐든 뭔가에 의존하기 시작한다라는 개념에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한국도 보면 크게 다를 거 없어요. 우리가 뭐 마약 청정국 이러잖아요. 근데 마약이 아예 안 팔리진 않겠지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마약에 관해서 관리가 되게 잘 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도 은근 마약 중독 문제 심각해요. 어떤 마약이냐? 공인 마약, 술, 담배. 특히 담배는 뭐 그냥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정도로 칠 수 있는 정도로 끝나죠. 인간이 이제 정신이 막 이렇게 되진 않으니까 의존증이 심한 것 뿐이지. 근데 술은 알코올 중독은 차원이 다르죠. 도박 중독하고 알코올 중독은. 근데 잘 보면 이게 술을 좋아한다고 중독되는 게 아니라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이런 분들을 보면은 알코올, 도박으로 인해서 가정이 망한 건지 아니면 가정이 망해서 그쪽 가정이 망하고 뭐 자기 친구들을 못 만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쪽으로 빠졌는지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아요. 어느 쪽이 먼저 일어난 건지 어느 쪽이 어느 쪽의 원인인지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기가 애매하거든요.
일단 근데 도박은 그렇다 쳐도 술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죠. 예를 들어 노숙자, 독거노인 이런 분들 보면은 술에 쩔어 계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신데, 근데 잘 보면 그분들 공통점이 홀로라는 거예요. 혼자 있다는 거예요. 혼자 산다는 거예요. 전 사실 조금 저의 입장에서는 제가 왜 이걸 더 잘 느꼈냐면, 저는 사실 고독을 즐기는 쪽에 속하는 유형의 인간이거든요. 혼자 있어도 즐거워요. 혼자 있을 때 좀 더 뭐랄까 에너지가 안정되는 느낌? 그런 걸 되게 받아요. 그래서 외롭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그 감각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런가? 외롭다? 혼자 있어서 힘들다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외롭다라는 감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해를 못했거든요. 물론 그런 건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제가 뭐 인간을 초월한 건 아니니까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이해자나 동반자 같은 게 있으면 좋긴 하겠다라는 생각은 하죠. 근데 그걸 뭐 억지로 강제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건 한평생 한 명 만날 수 있을까 말까 한 거잖아요. 소울메이트라는 건. 뭐 지금까지 아무튼 그래서 그런 술 중독, 알코올 중독 그 원인 저는 사실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어떻게 느껴졌냐면, 왜 아니 그래 노숙자가 된 거는 그래 노숙자로 살 수도 있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왜 노숙자들은 왜 저렇게 술을 많이 마실까? 술이 몸에 좋은 것도 아니고 술에 쩔어있는 그 기분이 즐거울까? 정말로 그게 맛이 좋아서 먹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시 근데 이번에 이제 저 영상을 보면서 요하나리라는 분의 영상을 보면서 테드 영상을 보면서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저는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나와 연결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나오는 그 외로움, 고독을 이겨내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 혹은 자연스럽게 술에 빠지게 되었다. 정확히는 그 외로움이 힘들다라는 감각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었던 거고, 그분들도 이렇게 이론적으로 또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보면은 이해가 될 수 있고, 또 뭔가 납득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분들이 그렇게 행동할 만한. 근데 이 시점에서 이걸 게임 중독하고 연결시키면은 참 재밌는 결론이 나와버리죠. 이미 사실 게임 중독은 있는지 없는지조차 지금 논의 중인 상황인데, 지금 확실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마약 중독, 사실 마약 중독은 이제 물리적인 영향도 주잖아요. 인간의 뇌 신호를 교란을 주는데, 그 마약 중독조차도 사실은 단절로 인한 거고, 단절이 해소가 되면 쉽게, 은근히 생각보다는 쉽게 고쳐진다라는 연구 결과까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지금 존재하냐 마냐 하고 있는 게임 중독이 있다, 반드시 고쳐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 참 웃긴 거죠. 저는 오히려 그래서 게임 중독이 기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애당초 중독 현상은 엄밀히 말하면 이건 뭐 사실 결론 부분은 사실 똑같아요. 전 연결을 한 거를 지금 좀 특이한 거랑 특이한 연구 결과랑 연결을 하는 건데, 뭐냐면 사실 중독이란 없다. 엄밀히 말하면 중독이란 없다. 도피가 있는 거죠. 고독에서 도피, 고독의 그 힘듦, 뭐 어려움, 이거를 도피하기 위한 도피처 하나를 만드는 인간의 습성, 정확히는 생물의 습성, 그거에다가 우리가 중독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게임 중독?
마약보다도 마약이나 뭐 아니면 도박에 비해서 솔직히 저도 게임하는 입장이니까 알지만 오히려 게임 개발자들은 게임이 그렇게 중독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든데 그게. 내부 테스트까지 가는 것도 100개 만들면 하나 통과될까 말까고, 그 하나 통과된 것조차도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뭐 100분의 1, 뭐 1000분의 1 그냥 우습게 뚫어가죠. 게임이 그렇게 중독성이 막 강렬한 매체였으면 마약 상인들이 마약 팔듯이 할 수 있을 텐데, 현실은 현실은 시궁창이라고 정말 힘들죠. 게임 만드시는 분들 만드는 거 보면 뭐 야근 처리한 기본에 그렇게 만들었어도 확실히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 그 게임 회사에서 돌아가는 거를 보면은 이제 그 교육계에서 말하는 그 게임 그 참 이게 괴리가 있는 거예요. 마약 수준으로 막 애들을 막 끌어들여 이거 나쁜 거야 라고 하고 있는데, 정작 게임 회사에서는 한 몇십 번 몇백 번 시도해서 한 번 성공할까 말까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그런 입장이면은 내가 중독성이 열나 심하다는데 진짜로 심한 게 맞을까? 내가 게임을 그렇게 못 만들었나?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렇게 중독성이 심하다는데 왜 우리 게임은 하는 사람 동접자가 뭐 1만 명도 안 되는 거지? 내가 이러려고 게임을 자괴감이 들고 괴롭겠죠? 상황이 그렇다고. 웃기죠. 그래서 뭐 처음에도 말했지만 사실 중독 현상은 없어요. 관계 단절과 도피가 있을 뿐이에요. 당연히 관계가 회복되고 도피를 할 이유가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조금 사족인데, 사실 하지 말라고 안 하면 인간이 안 해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라고 하면 하고 싶어지고요, 하지 말라 하라라고 하면 또 하기 싫어져요. 남한테 조종당하는 게 싫은 거지.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인간이 청개구리 같은 성향이. 내 건 내가 스스로 다 정한다 이러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강제로 뭐 시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다음엔 이거 관련해서 말할까? 뭐 게임과 학부모님들의 뭐 이런 거. 아무튼 뭐 여기까지겠네요. 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